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처음 시작할 때도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한 거 뭐였죠? 신재생에너지. 왜냐면 원래 전통 에너지, 뭐 유가라든지 LNG 같은 거를 그때도 선호를 했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신재생인 건 모르실걸요. 근데 지금도 최근에 보시면은 에너지 쪽에 있는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도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AI 성장에 따른 전력난, 그 전력 부족 때문에 따른 낙수 효과에 대한 내러티브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 단순 치부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기 때도 이런 현상은 있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왔는데 많은 일이 있었죠. 뭐 트럼프가 관세를 크게 부과해가지고 시장이 매우 흔들리기도 했었고 아마 그 중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시장은 올라왔습니다. 매우 다행인 거죠. 항상 올라왔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계좌 안에는 올라온 주식과 올라오지 않은 주식이 남아있는데 항상 올라온 주식은 없다는 거. 왜냐면 중간에 팔았겠죠. 왜냐면 그 중간 시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수익을 챙기고 현금을 만들려는 아마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 노력은 매우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시즌에 지금 남아있는 거가 항상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건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세 부과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사실 그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중국이랑 미국이 일부 휴전에 들어간 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휴전의 규모 자체가 매우 스펙터클하고 셌습니다. 지금 140%대, 130%대 관세를 양국에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시장에서 그 전날 제가 베센트 장관이랑 중국이랑 그 합의하기 전날 매신을 보니까는 한 70%에서 80% 정도 합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는 115%씩 다운시킨 거죠. 그래서 30%, 10% 이런 식으로 남아있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관세 자체가 파격적으로 할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까지는 이해를 하실 텐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막상 그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막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긴 하더라도 유의미하게 양봉을 크게 그려가면서 세게 올라가진 않고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주도주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시장이 고민이 돼서 바뀔 때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좀 과하게 움직일 때 있지 않습니까? 몇몇 종목들이 소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전 하이닉스, 엔솔을 제외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원자력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혹은 불닭볶음면 아시죠? 하나 둘 셋 삼양식품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소위 그냥 올랐다라고 말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실적이 잘 나왔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 AI 내러티브로 떨어진 기대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그죠 여러분들? 할 텐데 조금 낯설어요. 왜냐면 그 종목들이 그렇게 세 갔던 주식이 아니거든요. 실적이 물론 실적을 잘 나왔고 이익률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껴 맞추면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잘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 시장이 뭐라 그래요? 조금 안 좋은 걸 팔고 좋은 걸로만 가려는 일종의 양극화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할 때 혹은 불안할 때보다는 이거 이상하다 생각할 때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건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장은 유지하고 있는데 살 종목이 안 보일 때 너무 올랐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거나 혹은 여긴 안 좋거나 안 보일 때 저 한 며칠 안에 장이 빠졌고요. 두 번째 너무 과할 때 최근에 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할 때 시장은 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저처럼 뭔가 좀 효율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조금 과하게 가면은 다른 것들을 좀 팔고 여기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좀 시장이 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미국이 오랜만에 또 신용도 강등이 됐어요. 전 세계 최고 패권을 가진 국가란 미국이 최고 지위 트리플 A 등급에서 더블 A1인데요. 이게 등급이 한 단계 무디스에 떨어졌는데 대부분 그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2011년도에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한 번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무디스에서 옛날에 S&P, 피치, 무디스 이렇게 넘어오는 중인데 일단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올랐으면 이게 선반영 됐다. 만약에 빠졌으면 미리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말 맞추기 과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렇더라도 조정이 적당히 있은 다음에는 국내 주식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아직은 않는데 외국인들 뷰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적당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과거의 언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막상 이게 지금 국면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언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처음 시작할 때도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한 거 뭐였죠? 신재생 에너지. 왜냐면 원래 전통 에너지, 뭐 유가라든지 LNG 같은 거를 그때도 선호를 했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신재생인 건 모르실걸요. 그때 엄청 날아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최근에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들, 특히 에너지 쪽에 있는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도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물론 AI 성장에 따른 전력난, 그리고 유럽에서 얼마 전에 보시면은 전력난이 있었었죠. 그 전력 부족 때문에 따른 낙수 효과에 대한 내러티브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 단순 치부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기 때도 이런 현상은 있었다. 라는 거고, 그때는 제 기억에 처음 태어나는 섹터였어요. 처음 태어난다가 뭐냐면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원래 주식은요, 신선할 때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신선한 주식을 어떻게 하죠? 많이 못 삽니다. 왜냐하면 신선하기 때문에 익숙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주식 제가 찍어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전에 뭐 있을까요? 또 찍어볼까요? 마음속에 탁 들어갈 수 있게. 삼성전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억하시면 아마 지금 계좌에 남아있을 텐데 아직도 좀 물려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는 거는 굵직한 대형주 혹은 내가 많이 봤었던 주식을 많이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막상 올라갈 때는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한적으로 가다 마는데 처음 태어난 주식들이 많이 갑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 처음 태어난 주식을 테마다, 재무제표가 지저분하다, 빨갛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 이런 형식으로 처음에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백만 원도 못 삽니다. 근데 막상 몇 년 후에 저한테 상담을 하면 그게 따블라 있다고, 나머지는 반토막 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트럼프 1기 때는 정말로 신재생이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주식들도 많이 올라갔고 일종의 그때는 제 기억에 밈도 붙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 며칠 전부터 신재생 관련주도 움직이겠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결입니다. 다른 결이 뭐냐면은 매우 주도주화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도주화되는 건 뭐냐면 막 급등이 세게 나온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오른다라든지, 그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저점을 찍고 잘 나왔다라든지, 혹은 산업이 변화할 수 있는, 원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납기도 짧고요. 기술력도 좋고요. 그리고 체코랑도 협상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기술력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단 비싸요. 주가 레벨로 봤을 때 PER 단으로 40배, 50배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좀 비싸고 잘하는 거를 과거에 기억해 보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언뜻 생각나는데 또 질문하겠습니다. 엔터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쭉 가다가 또 한참 쉬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원전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일단 밸류에이션은 비싸거든요. 비싼데 여기서 더 갈 것 같긴 하고 기술력은 좋은데 요것을 고퍼라고 하거든요. 고퍼에 가서 저퍼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상에서 봤을 때 지금 나의 남은 계좌상의 현금으로 고포인 주식을 세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겠느냐? 라는 선택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시장은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과거에 언제와 비슷하다. 과거에 트럼프 때 일기랑 당연히 지금 이기니까 비슷하긴 하지만은 지금은요, 나의 선택이 요구되는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국내외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기깔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이것의 뭐 지수 레벨을 2950포인트다라고 뭐 2700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크게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식을 해야 되는 장, 해야 되면 안 되는 장으로 나뉘는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 얘기 잠깐 들어가면 미국이 하반기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6월 달에 인하하기로 했는데 그 요즘 지표가 잘 나가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7월 달로 미뤄지긴 한 것 같은데 연내 2번 인하 기대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 기대감 당연히 있을 거고요. 새 정부가 태어나면 누가 되던 간에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풀게 되는 것, 추경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은 두 가지 다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기대감도 없었고요. 금리 인하도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올해는 어찌됐든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풍부한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주식은 하셔도 되는 환경은 맞다. 이것을 조금 더 삼성전자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삼성 입장에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한 7, 8만 원 가요. 그럼 2천 후반대 가는 거겠죠. 근데 삼성전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2,550에서 2,750 박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 이따 할 얘기 좀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박스권이에요. 제가 저번에 처음 우리 채널 출연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스권일 때가 수익이 제일 잘 나요. 원래. 왜냐면 그때는 기깔난 것들이 하나씩 태어나거든요. 박스권일 때. 그러니까는 너무 박스권이더라도 이거 내가 가진 주식 안 간다. 가다만다 그러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좀 숨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해봐도 된다. 해봐도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죠. 성의가 없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처음 관세 세게 부과할 때가 2300포인트 살짝 깼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준까지 잘 안 가지 않게 됩니다. 국면별로 봤을 때 90일 유예했던 게 7월 1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7월 초까지는 지금 기대감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7월 초까지는 내가 해볼만 하다. 더웁기 전까지요. 더울 때 장마 지나서 아직은 해볼만 하다 하고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90일 지나고 나서 조금 헤빙부터 가다 뒤통수 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하반기 때는 조금 조심하자. 근데 이거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당장 뭐 몇 달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적어도 그 6월 달까지 지금부터 한 달 좀 더 남았겠네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주식은 해보셔도 된다. 일단 그리고 안 하게 되면 다음 달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돈의 강점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똘똘한 주식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아마 2부, 3부 때 섹터를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후보군들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분들이 혹은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시한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대부분 분들이 일부 미운오리 새끼인 종목들이 있겠죠. 미우새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탈피하고 나오느냐가 하반기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스터디할 필요는 있어요. 해가지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다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돈은요. 거기서 내가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다음에 시장에 빠질 때라든지 혹은 이 종목은 여기가 바닥이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개념도 개별 종목 한 종목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그 섹터 하나를 포함할 수 있는 ETF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섹터 안에 5개 종목이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하나 빼고 4개만 가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섹터가 나중에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이면 그 섹터를 내가 차라리 좀 비중을 실더라도 조금 있다가 혹은 내가 계좌상의 컨디션이 좋을 때 이럴 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은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투자자분이라도 나이에 따라 다르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건 다를 수 똑같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제가 지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장은 맞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는데 집중해야지 물린 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내가 하지 않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골라놓자. 이것까지는 하반기의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뭐 답답한 상황이죠. 뭐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게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총 상위주 2개가 잘 안 갔어요.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LG에너지솔루션. 저 2차전 대표 주식이 안 올랐고 삼성전자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5만 5천 원 이상 대긴 하지만은 6만 원은 뚫어줘야 되는데 6만 원은 가고 있지 않는 그런 야속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우리가 이럴 때 많이 밸류에이션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간 것 같은데 PBR 1배 정도 수준이죠. 그게 한 6만 원대 초반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가더라도 어느 누가 비싸다라고 안 그러는데 가고 있지 않은 야속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삼성전자가 좀 도와주면 종합주가지수도 전체 코스피 지수도 좀 좋은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줬을 텐데 그게 아쉬운 상황이다. 일단 주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과 컨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삼성전자의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1분기 실적을 요약을 하자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 기억에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전자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6조 안 된다, 5조 초반대 나온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막상 발표하니까 6조 7천억 정도 나왔어요. 뭡니까? 이것을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상 서프라이즈가 나온 내용을 열어보니까 아까 컨콜까지 같이 섞어서 얘기 드리자면 갤럭시 25 판매 5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디램 가격이 일부 상승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더 자세히 열어보면 관세 부과 이전에 세트 업체들이 미리 선주문하는 풀인 수요라고 종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온 거죠. 그럼 잘 나왔으면 우리가 흥분을 해야 되고 주가가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요? 그게 답답한 거지 않습니까? 2분기 회사에서 나온 혹은 뭐 최근에 보고서 내용 나오면은, 자, 여기서 좀 이 얘기는 저희 전에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이익 개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계속 가려면은요,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가 이익이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분기, 근데 1분기가 너무 잘 나온 걸 봤는데 2분기 추정치가 최근 보고서 보면은 6조 7천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2분기는 적어도 1분기보단 감익이죠. 주가 입장에서 감익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줄줄 빠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밸류에이션 레벨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5만 원 중반대 이상에서 좀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텀이다, 바닥에 할 수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땡길 수 있는 썸씽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뭐 좀 이따 HBM도 얘기하겠죠. HBM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수가 있는데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 HBM, 파운드리, 뭐 D램, 레거시 다 합친 수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망이 적어도 1분기보단 덜 나올 것 같다. 왜요? 관세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몇몇 종목들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안 내요.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다. 물론 AI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메타에서 AI 캐펙스 투자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크긴 크지만 막상 아직까지 관세로 덮여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세 때문에 이익이 하향 조정이 아직 IT는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1분기가 너무 잘 나와서 그래요. 그렇죠. 열어보니까 잘 나온 거예요, IT가. 왜냐면 그런 선수요 때문에. 이런 거는 느낌은 자동차도 비슷합니다. 자동차도 전기차라든지 보조금 부과 이전에 미리 사버린 거죠, 자동차를. 그러니까 1분기 되게 좋아요. 주가 안 가요. 그럼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당연히 관세 관련 불확실성 해결돼야 되고, 그건 중국과의 협상 과정이
스무스하게 풀려야 되는 거고. 이번에 100% 언더로 줄이긴 했지만 바로 협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협의할 거면 시작도 안 했을걸요. 그쵸? 적어도 몇 달, 뭐 혹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정도 있다 어땠습니까? 코로나 터졌죠. 관세하다가 연준에서 금리도 이미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얘기하다 왜 이런 게 가느냐 하는데 반도체는 곧 글로벌 경기를 대변하고요. 글로벌 경기를 보는 건 매크로랑 연관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의 전망은 관세가 어떻게 풀리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가 확실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확실한 부분은 이래서 불확실성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2분기가 언제 좀 멈출까요? 언제 올 걸까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언제냐면요. 2분기가 지금 예측치보다 올라갈 때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근데 막상 아까 1분기가 잘 나온 거가 일본은 갤럭시 25 판매 효과라 그랬잖아요. 근데 갤럭시 1분기 갤럭시 호조는 2분기 때는 상대를 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신작 효과가 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것이 반도체 쪽과 얼만큼 상쇄가 되느냐. 아마 2분기는 이 게임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 정도 상황에서 글로벌 매크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런 걸 보고 삼성전 주가도 일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조 단위의 적자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인텔이 쫓아오는 거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텔도 유의미한 고객사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TSMC와의 격차를 줄여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수율 측면에서 봐도 수율이 뭐 시장 스탠다드에 맞추기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적자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적자 때문에 삼성전자의 뭔가 주가가 안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미 적자인 건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지금 핵심적인 건 HBM일 겁니다. HBM인데 HBM이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는 거 그냥 편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HBM3 기대했다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3, 12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콩콜 내용 들어보니까 3분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예측한답니다. 물론 한 2년 동안 끌었죠. 우리가 HBM 이런 거는. 또 얘기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돼야 증이익이 됩니다. 이익을 추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회사 측에서 혹은 지금 시장의 반응은 3분기 정도, 그러니까 예측보다 한 6개월 정도 늦는 거죠. 그 6개월 정도 약간 고개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엔비디아 콜 테스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단 요거 지금 앞으로 3분기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HBM4 뭐냐면은 커스터마이즈드 아시다시피 그 다음 단계로 파운드리 쪽이 지나가게 되면은 AI가 발전돼서 좀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고객사들, 뭐 엔비디아만 고객사가 아니잖아요. 다른 고객사들한테 우리 것도 만들어줘 하는 것들이 HBM4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기사를 살펴보면은 HBM4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추측성 것도 나오긴 나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HBM3, 12단보다는 이익 잔철 측면에 봤을 때 좀 덜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품종이잖아요. 소량 생산이고. 그래서 그것이 스타트를 끊었다는 것 자체가 일부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이익이 하이닉스처럼 좋아진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또 뭡니까? 이것은 써보고 보면 글로벌 시향이 줘야 되는 거죠. 디램이 어디 잘 팔리는지. 그런데 DDR4와 DDR5가 있는데 DDR4야 약간은 슬로우할 수 있다라는 건 기사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DDR5는 아시다시피 AI 때문에 여전히 가격은 인상 중이고 수요는 견조할 수 있다. 뭐 재고도 일부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하시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알파를 위한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전망은 어떤가요? 아까 잠깐 힌트를 드리긴 드렸는데 반도체가 어쨌든 매크로가 풀려야지 휴대폰을 사고 노트북을 사고 뭔가 그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수요는 아직은 잘 안 보여요. 그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반기는 적어도 디램 가격 인상에 따른 따라오는 효과가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중간에 당연히 관세라는 것이 당연히 앞가름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 적어도 2분기는 보고 판단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사실 그 2분기 전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막상 제가 글로벌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근데 그렇게 좀 요 정도로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7월 달까지 2분기 정도까지는 지금 시향을 가지고 일단 반도체주를 바라보다가 그때 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중국과의 협상이 나오겠죠. 그럼 그 이후에 다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반도체 얘기 나온 게 가장 궁금하실 게 소부장 쪽이긴 하거든요. 요거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소부장이 최근에 올랐다가 또 다 빠졌어요. 또 다 빠진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지금 실적 1분기가 안 좋습니다. 소부장 주식들은 항상 뭐 항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기대감에 많이 오르는 주식이긴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그 미국과 사우디 그래도 수교한 거 보시라는지 혹은 엔비디아와 납품한 거 보시면은 AI는 여전히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가 좀 국내 시장만 있을 수 있는 실적 발표 시즌에 약간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부분 좀 지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다시 AI 내러티브가 숨쉴 수 있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소부장들, 특히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들 중에서 2분기, 3분기, 하반기가 좋아지는 것들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종목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해볼 만한 순간까지는 빠진 것 같긴 하다. 이런 걸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뭐 실적이겠죠.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실적인데 실적이 개선이 될 거면은 당연히 글로벌 업황이 좋아야 되는 거고 드림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까 그렇죠. 근데 이 HBM 같은 경우가 아직은 엔비디아에서 확실한 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 꼽기도 애매모호해요. 근데 여러 가지 다 뭐 글로벌 경기, HBM, 파운드리, 디램 업황 다 맞물려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내 그를 바라보는 글로벌 시황도 중요합니다. 편하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는지 안 사는지 중요하거든요. 외국인들 최근에 사타파르타 하지만 그래도 4월달 대비해서는 꽤 많은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5월달이. 그래서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다. 외국인 수급은 제한적으로 아마 들어오는 중이고 뉴스단 보고 좀 미국도 같이 살펴보니까는 AI 내러티브가 많이 움직이는 날에는 하이닉스를 좀 많이 사고요. 그냥 단순하게 미국이 적당할 때는 삼성전자를 많이 사긴 사더라고요. 그 다음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까지 복합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일단 뭐 그게 아마 삼성전자 투자 전략이 될 텐데 그거죠. 이게 삼성전자를 봤을 때 사실 제 입장에 삼성전자는 들고 기다리는 종목이에요. 적어도 5만 원대 초반대 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5만 원 초반대에서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얘기 드렸는데 자사주 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5만 원 초반대에는 자사주 매수해서 그게 뭐 500억 사는 게 아니고 조 단위로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한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미리 매수한 자사주 매수한 거를 일부 소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 밸류업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는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부 삼성 주가의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의 트리거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업황입니다. 업황. 아무리 뭐 회사에서 노력하고 뭐 주식을 사준다 뭐 한다 좋은 공시를 낸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 반도체 안 갔나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업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5만 원 중반대 이상대에 산 종목들은 6만 원대 초중반대 가면 한 번씩은 좀 줄이긴 줄여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주가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된다 생각, 5천 원 단위 얼마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커요. 이 정도면 삼성전자 입장 10%잖아요. 10%. 10%씩 올라대는 주식이 있다면은 한 번씩은 줄였다가 좀 5만 원 중후반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2차전지 주가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 봤을 때 누가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사실, 그쵸. 이거는 팩트입니다. 뭐, 제가 뭐, 입에 발린 소리로 하기도 애매한 거고요. 엔솔이 얼마 전 신저가를 찍기도 찍었고요. 웬만한 2차전 주식들이 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현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좀 과하게 빠진 겁니다. 좀 과한 거가 맞을 것 같고요. 과하다는 표현이 시장 측면과 연계가 될 텐데, 시장 측면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사는 시장이 있고요. 천정에 있는 좋은 거를 계속 사는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제가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천정권에 있는 주식이 매력이 떨어져야 돼요. 아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갔는데, 천정권에 있는 주식이 뭐가 있습니까? 조선, 광산, 뭐 엔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섹터들의 매력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그 섹터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왔었죠. 그런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1분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기대감 당연히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2분기 실적이 잘 나와버리고 다음 주식을 찾아야 되는 시장이 있는데 다음 주식을 안 찾고 있어요. 아직 시장이. 그리고 외국인들 공매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그런데 막상 2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대부분이 AMPC라 그래서 생산세액 공제, 보조금 아시죠? 이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기는 애매모호합니다. 아마 이따 여쭤보실 거 바로 제가 두두두 얘기를 드리자면 2분기, 1분기 콩쿠르 할 때 엔솔에서 신규 투자, 그렇죠.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 한다고 했고요. 기존에 예측했던 설비 투자도 줄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1등 주식인, 배터리 1등 주식인 LG에너솔루션이 2분기를 약간 스테디하게, 애매모호하게 좀 얘기를 한 거죠. 안 좋다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하는데 막상 진짜 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 막 진행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상황이고, 최근 뉴스 보시면 굵직한 두 개의 주식,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웬만큼 돈이 없어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물론 회사 내용 보면 내용은 좋습니다. 다음 분기 2000년 마지막 해즘을 극복해서 설비 투자자라든지 이런 거에 시설 투자 이런 것들에 쓰겠다.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에서 많은 부분을 유상증자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룹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단순히 돈 내놓으세요가 아니고 그래도 그룹사들에서 같이 유증을 참여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긴 하죠. 그런데 아까 1분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래도 큰 회사 두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내용 봤을 때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었던 환경인 거죠. 그게 좀 힘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적어도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빠져서 이 정도로 악재가 노출이 되면 반등이 일부러 나오는 게 그건 인지상정인데 그게 지금 너무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극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기억을 해보시면 이거죠. 선택에 놓여있는 주식. 나의 선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적당하게 오르고 적당하게 빠지고 이것을 건전한 순환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돈 벌기 굉장히 좋은 장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환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안 좋은 거 박박 끼고 있고 옳은 것만 왔다 갔다 또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는 이도저도 못하는 거죠. 특히 2차전 일단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상 또 오를 때면 많이 올라요. 또 하루 데일리 단일로 봤을 때. 근데 빠질 땐 줄줄줄 세고.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서 어떻습니까? 오르는 날만 다다다다 떠들지 않습니까? 열어보면 이미 막 물린 거 똑같거나 더 물려 있고 이런 주가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장 상황 자체가 떨어진 주식으로 안 가고 있는 환경, 그리고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라는 점, 그리고 1분기 콩콜도 좋지 않았다는 점, 일단 지금 주가 입장에선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중국 2차전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사실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죠. LFP가 중국에 많이 쓰고 있고 NCM 같은 경우 3원계는 우리가 더 좋고
다 여러 가지 풀 수 있는데 그것은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것도 사실 확인이 글쎄 그래요. CATL이 홍콩 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글로벌 자금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 2차전지 업체들보다는 CATL이 조금 더 싸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 종목들이 뭐가 시작이 됐죠? 공매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력 차이는 뭐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주가 입장에 봤을 때 아직은 우리 업체들이 조금 비싸요. CATL보다는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CATL 롱, 국내 주식 숏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져서 매력적인 레벨, 더 이상 숏의 그러니까 이득이 없어 보일 정도로 빠지거나, 혹은 이익이 살아나서 지금 주가 자체가 비싼 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거나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익이 살아나는 건 다음 분기 봐야 되는 거고, 주가는 이미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나온 레포트 보니까는 이런 건 기억나요. 숏에 대한 숏 플레이의 실익은 없다라고 판단된다라는 보고서도 마지막에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는 물론 시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부터 빠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중국 업체 대비해서도 그렇게 주가는 미일이 빠져 있어가지고 일단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2차전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좀 그때 왔을 때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그럼 변수가 뭐가 있기는 했을 때 AMPC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까 엔솔 1분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AMPC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미국 공화당 세입국인가요? 거기서 IRA 보조금 수정안을 내는 거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AMPC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수정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보조금은 깎을 수 있다 이런 건 있긴 있지만은 AMP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예측하는 것보다 1년 당겨서 끝날 수 있다 정도거든요. 2030년도 때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당장 2025년도에 현재 봤을 때 당장 지금 2030년도 볼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이미 AMPC라는 보조금 자체가 완전히 끝날 거를 대비한 수준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변수는 일부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거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아예 보조금 끊고 AMPC 없애고 트럼프의 과격한 발언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덜 할 것 같고요, 일단.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시황을 통해서 좀 저 정보를 보는 편인데, 신재생 가고 있다라고 1부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면 신재생이 가고 있으면 편하게 풍력, 태양광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전력이 필요하고 AI를 강력한 AI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원전만이 부족하고요. 화력 발전 부족하고요. 전통 부족하니까 신재생을 써야 한다 라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미국에서 IRA 나왔는데 생각보다 태양광은 줄이는 게 적어. 그래서 빵 올랐죠. 사실 근데 태양광 풍력 발전하면 뭐 해야 돼요? 조장해야 되잖아요. ESS입니다. ESS도 2차전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ESS까지 가는 내러티브가 아직 2차전지에 퍼져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1분기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럼 박 부장 보기에 어떤 트리거로 2차전지 오를 것 같냐라고 물어보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어요. 5월 15일까지 끝났고 2분기 실적까지는 시장 시간이 레이팅 되려면 적어도 2달이 남았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2달이 남은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든 기다려 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에 대한 ESS에 대한 수요, 사실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ESS만을 관련주는 움직이고 있어요. 중소형주긴 하지만은. 그럼 이것이 꼭 2차전 내러티브로 가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 제가 댓글 달고 미리 말씀드릴게. 또 꼬신다 그러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은요, 내러티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안 된다 이런 게 하시지 말고요. 각자 고민하시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분도 어떤 얘기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안 좋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중립 이상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완전히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로 각자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즌은요, 또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거 지나갔고 실적 다 발표했고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는 그래도 주가 미국 주식 보시면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테슬라 판매량이 아직까지는 안 좋긴 하지만 뭐 모델 Y 주니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감도 꼭 형성이 안 되리란 보장은 또 없습니다. 봐보세요. 뭐 최근 움직였던 것들 언제 그렇게 움직였던 예측된 거 있으세요? 시장이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도깨비 같다 얘기 많이 하십니다. 투자자분들. 충분히 무조건 바뀐다는 아니지만은 조금은 지금은 내러티브로 갈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주가 레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 지금 뭔가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내러티브로 약간 실적 안 좋고 많이 받은 주식이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한 번씩 그 200일선이든 10일선이든 20일선이든 부딪히고 움직이거든요. 부딪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가지고 있다 하면은 소위 매매가 되시는 분들이라 치면은 적당히 밑에서 10% 15%빡 오르면은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근데 하시면 안 될 거. 요거 중요하죠. 오를 때 쫓아가는 거. 그럼 남들은 밑에서 어느 정도 올랐다. 물론 내가 물린 단가에서는 이만큼 빠져 있긴 하지만 밑에서는 또 15% 20%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서 산 사람도 또 누가 차익 실현을 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없는 돈 현금 쪼개가지고 요럴 때도 샀는데 또 물린 거죠 또. 그러면 사람이 2번 죽어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힘들었는데 또 여기서 이제 간다 싶어가 또 잡았더니 그 다음날 이틀 또 빠져. 그럼 추가한 부분만 손절을 또 치겠죠? 그럼 또 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빠졌던 주식들이 올라가면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이 메커니즘 때 항상 더 낮춰요. 주식이 빠질 때는 그냥 포기하고 있으니까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제 해볼만 할 때, 그죠 여러분들? 웃으면 안 되는데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작가님 웃으셔가지고, 그죠? 이런 그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이겁니다. 차라리 좋은 걸 딴 거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2차전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 안에서 승부를 보일 사람은 맞아요. 뭐냐면 관종이 다 2차전지 8개가 10개가 이거밖에 안 보세요. 다른 세계가 다른 세계가 많은데 이 세계만 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온 김에 할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내가 정말로 이 피 같은데 나머지 현금을 여기에 써야 될지 저기에 써야 될지 이거부터 포트폴리오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제 조건들 있잖아요. 요것이 매력적이다 생각하시면 들어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적어도 저번 달보단 좋은 구간으로 바뀌긴 했지만은 여기서 다른 주식들 이런 것들 시장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하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업종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심 업종을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주도성으로 생각했었던 방산, 조선, 엔터, 피부미용 의료기기까지가 지금까지 실적 발표 시즌의 히어로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태어나고 있는 거는 신재생입니다. 이것도 일부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관심 업종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각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사는 나토에서 방위비 분담금 5%까지 올라야겠다라는 트럼프의 압박 아닌 압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뷰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거. 조선의 경우는 실적이 워낙 많이 나왔고 MRO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내 수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부터 계속 호재는 나올 것 같고요. 엔터요. 뭔가 엔터는 편하게 말씀드려요. 25년도 증위기입니다. 관세 피해가 아주 없는 섹터. 아주 없다기보다는 관련이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아티스트 컴백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 엔터요. 그리고
피부용 의료기기, 요거에 대한 핵심은 이겁니다. 5월 휴가 많았었죠. 휴일 때 외국인 관광객 늘어났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늘어난 걸, 그들의 카드 사용액을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피부과에서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도 19년도 사드 이후에 굉장히 늘어났고, 그 와서 실제로 그들이 구매하거나 일단 소비했던 것 같으면 대부분이 카드가 많았다. 중국도 늘었고 미국도 늘었고 동남아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에 국한돼서 올라갔던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좋아지겠죠. 그쪽에 한두 개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면 이 3, 4개 섹터만 합치더라도 관심 종목이 10개가 넘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다 좋아요. 다 올라있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일단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게 신재생인데 신재생은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신재생 안에서 세게 올라오고 있는 게 태양광과 원전입니다. 그렇죠? 그럼 태양광에 있는 종목 2개, 원전에 있는 종목 대표적인 2개. 요것도 역시 한 4, 5개 추가가 되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도 역시 15개, 20개 종목이 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아까 우리 업종도 많았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주도 업종이 있을 땐 장이 잘 안 빠져요. 그건 저의 신입사원한테도 배웠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주도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 여기 올라가. 그래서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잘 안 까질 것 같다 라는 것도 집중할 수 있는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섹터들 자체가 뭔가 내러티브로 그럴 것 같아서 이런 게 테마성 이게 아니고 다 국내에서 잘하는 업종이잖아요. 이익도 되고 해볼 만한 업종, 그 기술력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로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 업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하고 있으신 매매 방법이나 시장 뷰는 어떠한가요? 일단 시장 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업종이 살아 있으니까는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고, 매매 방법은 이거예요. 최근에 방산, 조선 이런 쪽은 실적이 워낙 잘 나왔죠. 그런데 실적이 발표할 때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오르고 신고가고요. 그런데 그 전에 2, 3주 동안 다 쉬었던 거 기억을 하실라나요, 여러분들? 주가로서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왔다 갔다 그냥 같은 비슷한 가격대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크게 의미를 가진 건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꽝 한 번씩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미국발 뉴스 혹은 방산 관련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다음 분기 기대가 되는 주식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분기까지 내가 매매할 요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2-3달 남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2-3달 남았으면 조금 긴 안목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3부에서 2차전지가 안 갔으니까. 뭐가 안 갔으니까는 지금 이쪽으로 바꿔 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바꿔 탔을 때 2달 횡보하다가 다 밑에 있는 거 가버리면 미치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적어도 기술적 열어봤을 때 각 종목별로 조금 이평선들이 있을 겁니다. 61선, 21선. 그리고 그 과거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 닿을 때마다 올려요. 이걸 뭐라 그러니까 주력 이평이라 얘기합니다. 방송 보면 주력 이평의 법칙 막 이러잖아요. 편하게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열어보니까 여기까지 빠졌다가 과거에 계속 올랐었어. 한 번, 2번, 3번. 그게 주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방산에 있는 그 종목의 주력 이평은 21선이다. 혹은 B라는 종목, 조선의 B라는 종목은 얘 빠지는 60일까지 빠졌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현상을 봤는데 그 다음은 올리고 또 과학용은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플레이어들도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3달 기다리기 싫으니까 마녀를 일단 팔고요. 그래도 이 주도 업종이니까 또 빠지면 또 사고요. 플레이어들 생각이 이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방산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섹터들은 이런 매매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하늘 모르고 꾸준하게 5일선 밟고 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피부미용 이런 쪽에서. 그런 쪽은 5일선 닿을 때만 조금씩. 이런 식으로 종목별 섹터별로도 매매가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자분들은 같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 이 종목 좋다고 사는데 왜 안 가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각각의 주력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썸씽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하나씩 눌러보시고 뭐 엔터라고 치겠으면 엔터도 각 그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1분기에 안 와서 2분기에 오는 방탄은 뭐 편하게 얘기하고 6월 달에 오니까는. 근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들어왔을 때 나는 들어올 때까지 버티겠느냐? 아니면 들어오고 나서 이익이 펼치는 걸 보고 버티겠느냐?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나는 못 기다리겠다까지. 그러면은 지금 컴백하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 섹터는 줄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생각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기깔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종목별로 봤을 땐 다 다릅니다. 얘는 이 정도 오르면 팔아야 되고, 얘는 팔 필요가 없고, 얘는 그 편하게 빠지면 사야 될 주식, 오를 때 쫓아야 될 주식이 다 국면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 그 직업상 개별 종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개별 종목은 저희 고객들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죠? 종목별로 매매 방법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저희 방송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매매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위에서 있는 섹터, 조선방사는 이렇게 샀다. 그죠,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밑에 있는 우리가 이번에 다뤘었던 반도체든 뭐 2,000원이든 이 섹터는 이런 논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의 영역이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좀 종목은 안 되고 좀 그렇고 좀 꾸준한 걸 좋아하거든요. 꾸준한 거는 뭐라 그럴까요? 하반기 주식도 좋을 것 같고 뭐도 좋을 것 같고 배당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증권주라든지 아까 AI 내러티브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 중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가 전력기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둘 다 잘 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은 애게 올랐어 저거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근데 한번 요런 것도 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왜냐면 저희는 직업 특성상 단순하게 내러티브만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요즘 투자자들도 그쪽에 반응도 안 하고요. 적어도 지금 조금 실적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실적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좋은 게 예상되는 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는 다르긴 하지만 전력기기 일부, 그리고 증권주도 일부 상법 개정 기대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주환원 기대감, 여러분들 저 PBR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금융주 중에서 많이 오른 주식이 뭐였죠, 여러분들? 똑똑 뭡니까? 은행주. 은행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저점에서 2배 났거든요. 작년에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약 은행주보다는 증권주의 기대감이 조금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섹터는 증권주랑 전략기기 쪽에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매매 관점에서 차이점은 어떠한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좋다, 한국이 좋다라고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게 항상 그렇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는 종목의 특성, 시장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미국 주식은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꾸준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올라갈 때 15%, 20% 올랐다가 다음날 7%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요. 한번 추세를 잡으면, 특히 빅테크들이 추세를 잡으면 작년에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장 버리고 미국으로 많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추세 잡은 빅테크들을 매매라기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게 미국 주식인 것 같고요.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커요. 15% 오르고 다음날 6% 빠지고 5% 빠지고 막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A라는 주식 때문에 혹은 B라는 자산 때문에 내가 타격을 입었다면 빨리 복구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국내 주식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 주식이 낫겠죠. 왜냐면은 천천히 복구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게 엔비디아가 좋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지 말고, 그럴 때는 엔비디아가 맞고요. 내가 그 테슬라가 좋아요. 근데 그럼 테슬라 사야 되는데 이럴 수 있죠.
2,000원 중에서 뭘 사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제가 테슬라 밸류체인 사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접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투자도 각각의 접근법이 달리 있는데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와 한국 주식을 봐야 하는 이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스스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꽤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시장이 발칵 뒤집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때는 제가 힘도 못 내고 갔을 거예요. 너무 빠지고 있다. 관세 왜 이러냐? 그렇죠, 여러분들? 뭡니까? 한 달 안에 이런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막상 그때는 정말로 주식이 2,300 다시 깰 것 같았고 막 2,000포인트 초반대 얘기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2,600이에요, 벌써. 그러면은 이것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주가를 매일 보거나 했을 때 매몰되지 않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매몰되지 않고 나의 평정심을 새길 수 있는 거는 저는 나에 대한 기깔난 공부라기보다는 계좌상의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린 이럴 때 신용 많이 쓰시니까 신용 쓰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게 많이 올랐다고 여기서 주식은 묻어둬야 되는데 막 묻어둘라 하시지 말고 오히려 더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